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경남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한때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곳도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리산 자락에서 이어지는 경남 산청군 경호강입니다. 최근 많은 비로 둔치 주차장 가까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특히 이곳은 경호강과 지류 하천이 만나는 곳이어서 주민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둔치 주차장과 산책로로 가는 입구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낮 12시까지는 제법 빗줄기가 굵었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경남 서부권에는 오전 한때 하동에는 시간당 50mm, 진주에는 시간당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경남 18곳 모든 시군에 나흘째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은 250mm 이상입니다. 또 창원과 통영, 사천과 거제, 고성과 남해 등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진주 남강댐도 오늘 오후 1시부터 남강 본류로 초당 400톤, 사천 가와천으로 초당 1,600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네, 이 경남에는 내일 새벽까지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등을 대비해서 미리 대피한 주민들도 있다고요. 네, 무엇보다 나흘째 이어지는 비에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적벽산 터널을 한번 보시면요.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터널인데 현재는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산청구는 절벽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산사태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입니다. 현재 진주와 하동에는 산사태 경보가 함안과 의령, 밀양과 함양, 남해와 사천, 양산과 창원, 고성과 통영, 산청, 거제, 거창 등 14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는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로 휴게소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거가대로 부산 방향 1개 차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남의 대피 인원도 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시군 740여 가구, 주민 1000여 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의령군 부림면, 새마교 등 도로 27곳과 하천변 세월교와 산책로, 둔치 주차장 등 모두 240곳이 나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만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실종됐던 주민 시신 2구가 오늘 발견됐습니다.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천을 포함해 대구 경북에 내일까지 강한 비가 예보돼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우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인가요? 네, 저는 지금 이재민들이 임시로 대피 중인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예천 임시거주시설에는 40여 명의 이재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나흘째 이곳 임시거주시설의 텐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된 비 예보에 당분간은 이곳 임시거주시설에 기약 없이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천 곳곳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예천의 한천에서 60대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예천군 은평면에서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낮 12시 10분쯤 예천 감천면 진평리에서도 7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더 발견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대구 경북의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7명, 부상 17명을 더해 모두 4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119 구조대원과 경찰 등은 실종자가 나온 4개 마을 현장과 하천 주변 등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소방당국은 오늘 군병력 2,300여 명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다만 일부 실종 주민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구조 완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은 2,100여 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도 10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밤사이 1,100여 가구 1,7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예천을 비롯해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예천에서도 조금 전부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100에서 200mm, 예천을 포함해 경북 북부 내륙,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예상 강수량의 대부분은 오늘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재해 발생 위험도 큽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대구 경북엔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고 예천군은 전체 인도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오늘 오전 11시 기준 하천 복구율 7.5% 등 아직까지 전체 복구율이 28%에 불과해 추가적인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의 홍수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하천 주변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 임시거주시설에서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도 잇따랐는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승기 기자, 현재 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북 전주 도심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가 하루 종일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 옆으로 흐르는 게 바로 전북 전주 삼천입니다. 지난주 비가 절정일 때 물에 잠겼던 도로는 현재는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다 보니 현재 산책로와 다리 아랫길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북에도 엿새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4개 모든 시군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엿새간 전북에 내린 비의 양은 익산 함라가 575mm로 가장 많고 지난주 관측 이래 하루 급값을 경신한 군산 552.6, 임실 강진 472.5mm 등입니다. 내일까지 전북에 100에서 200mm, 군산과 익산, 김제, 고창, 남원 등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는 오늘 밤까지 집중될 거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저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현재 섬진강 임실군 일종리 지점과 3년 전 재방풍계로 피해가 컸던 남원시 금지면 인근 섬진강 금곡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인근 주민분들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전북 모든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군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나머지 13개 시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비가 그치더라도 산사태나 비탈면 붕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나무나 땅이 흔들리는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자, 전라북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북에는 엿새간 최고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우려가 커지면서 인근 주민들 750여 명이 마을 회관과 학교 등으로 긴급히 대피했는데요. 그제 새벽 금강 지류인 익산 삼북천 제방 일부가 무너지고 금강으로 배수가 안 되면서 익산에서만 인근 마을 주민 4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 용안면 10개 마을의 대피 명령은 일부 해제됐지만 금강 바로 옆인 망성면은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아 주민 130여 명이 대피소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16,000헥타르에 가까운 농경지가 물에 잠겼는데요.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면적입니다. 또 주택 90여 채와 축사 40여 동이 침수됐고 익산과 장수, 완주, 군산 등에선 산사태도 20여 건 발생했습니다. 전북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내일까지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최신 기상정보와 재난안전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충청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많게는 시간당 30에서 6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전 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은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대전 갑천에는 이렇게 제법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는 어제 저녁부터 다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주말까지 최대 6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지난 밤사이 또다시 부여와 보령에 100m에 가까운 비가 내리는 등 충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는 닷새째 호우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충남 남부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충남 서해안 지역부터 점차 잦아들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또 큰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도 걱정인데 이 산사태 위험도 크다고요? 네, 계속된 비로 가장 걱정되는 건 산사태입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세종과 공주, 부여, 청양 등 충남 지역 9개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따로 내려져 있습니다. 장맛비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세종과 충남에서는 이미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한 뒤 위기 때는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로 충남에서만 농경지 1,30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가축 1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주택 침수와 같은 시설물 피해 1,200여 건이 접수됐으며 논산천 등 하천 100여 곳의 제방이나 호안이 유실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제주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피해가 컸던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이 지역별 이 시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호우 경보가 내려진 경남 밀양 포평교입니다. 그간 비가 많이 온 탓에 강물이 많이 불어있고 빠르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밀양을 포함해 양산, 창원, 함안 등 경남 모든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지역을 비롯한 남부지방엔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천과 계곡 등에선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물가 근처에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옥산면 가랑리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바퀴 사이로 많은 양의 물이 튀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충북에선 음성을 포함해 청주, 괴산 등 모든 지역에, 충남 역시 천안, 논산, 부여 등 대부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빗길은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제한 속도에 50%까지 낮춰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차 운행이 닷새째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선로 주변에서 낙석이나 토사가 유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인데 오늘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주 기자, 아무래도 비가 계속되면서 이 고속철도 운행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네, KTX와 SRT의 출발과 도착 시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이곳 서울역에는 열차 지연을 알리는 안내방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집중된 남부지방선로에서 고속철이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TX 경부선은 20분 이상, 호남선은 40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SRT도 최대 1시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와 함께 이용하는 고속철 노선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KTX 이음 전 구간,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구간 등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경부선과 경전선, 전라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비가 더 내릴 경우 이런 통제 구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기상이 악화되고 또 통제 구간이 늘어날 경우 고속열차 지연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었는데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일반 열차는 멈춰선 상태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어제부터 일반 열차 운행을 다시 중단했는데요. 많은 비로 선로 상황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로 주변에 토사가 유입되고 선로 아래 땅도 일부 유실됐는데 복구 작업이 마무리돼야 다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폭우로 복구가 늦어지고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당분간 운행을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기 전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현재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주택과 공공시설, 농작물 등 재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4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도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대본의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전체 사망자 수는 더 늘 전망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로 경북과 충청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충북에서도 모두 17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충남과 세종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임시로 대피한 주민도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123개 시군구에서 8천여 세대, 12,700여 명의 주민들이 체육관 같은 임시거처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320여 채가 침수되거나 부서졌고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 같은 공공시설 900여 곳이 쓸려 내려가거나 파손됐습니다. 또 호우로 인해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도 중대본 집계로만 2만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심각한데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3만여 헥타가 침수나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69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현재 비는 주로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은 시간당 30mm의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충청은 오늘 오후까지, 호남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점차 남해상으로 내려가면서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많게는 200에서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주춤하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집중호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